자, 오늘 영상에 요 밑에 댓글로 새 덕담과 함께 댓글 주시는 분께는 우리 스태프들을 통해서 이 장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매매가는 전세가와 관련이 매우 깊다는 말. 그렇죠? 전세가가 올해는 매우 높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올해의 전세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방의 압력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올해 24년도 부동산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 정리와 함께 올해 전세가의 상승이 왜 일어날 것이며 향후 부동산의 매매가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갈지 제가 오늘 시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 서울의 1986년부터 최근까지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 파란 선은 지금 우리 서울의 매매가고 38년 동안 기간이죠. 빨간 선은 서울의 전세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움직인 시기입니다. 즉 뭐냐면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떨어지고 이런 시기를 지금 이렇게 주황색 박스로 나타냈습니다. 1986년부터 한 1991년 정도까지 전세가가 상승하니 매매가도 상승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98년 그리고 한 2003년도까지도 전세가가 하락할 때 매매가도 하락, 전세가가 오를 때 매매가도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004년부터 2009년까지도 마찬가지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도 매매가와 전세가는 오를 때 함께 오르고 떨어질 때 함께 떨어지는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전세가가 지금 반등해서 크게 회복하고 있죠. 그러면 또 한번 매매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는 거죠. 전세가와 매매가가 서로 연동하지 않고 반대로 움직인 시기도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정도부터 97년 정도까지, 이때는 반대로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모습, 전세가와 매매가가 연동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때 특수한 상황이 뭐가 있었는지, 이벤트가 뭐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일기 신도시 수도권만 30만 호가 입주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4년 정도, 이때 잠깐 전세가는 떨어지고 매매가는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때 뭐 카드 대란 시기였죠. 이때 잠깐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로 연동하지 않는 시기. 자, 그리고 또 한번 마지막으로 2009년 정도부터 한 2013년 정도까지 전세가는 큰 폭으로 오르는 반면에 매매가는 떨어지는 모습. 이때 또 이벤트는 2기 신도시 57만 가구 입주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38년 기간 동안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른 해, 그러니까 즉 매매가와 전세가가 연동해서 함께 움직인 해가 27년입니다. 반대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각각 따로 움직인 해는 1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고 또는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떨어지는 시기가 훨씬 많다는 거죠. 24년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전세가가 오를 확률이 지금 매우 높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떨어진 반면에 지금 매매가보다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전세가가 오르고 있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로 함께 움직이지 않고 따로 움직였던 시기가 1기 신도시 30만 호 입주, 그리고 2기 신도시 57만 호 입주할 때였는데요. 이렇게 입지 좋은 곳에 엄청난 규모의 입주가 터질 때 그 기간 동안 입주 물량이 매우 많은 만큼 5년에서 7년 가까이 입주를 합니다. 이러한 시기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전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가 몇 년 후에 새 아파트에 입주를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전세로 거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이런 입주 기간 동안 오히려 전세가는 이렇게 슬금슬금 상승을 하는 반면에 매매가는 이렇게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는 심리가 꽉 얼어붙은 시기에는 매매가가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택하기 때문에 전세가는 상승하고 매매가는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팩트로 확인해 본 만큼 대부분은 매매가와 전세가는 상승할 때 비슷하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또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방광역시는 과연 매매가와 전세가가 흐름이 같은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방 5개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입니다. 자, 빨간색은 전세가고 파란색은 지금 매매가인데 자, 어떻습니까? 수도권 서울에 비해서 거의 오히려 더 매매가가 오를 때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지고 거의 연동되는 모습이죠. 네, 오히려 수도권보다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광역시도 정리해보면 특정 일부 기간, 뭐 이렇게 잠깐이죠, 아주 뭐 입주가 매우 많은 기간이겠죠. 그래서 특정 일부 기간 외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은 거의 같은 흐름으로 연동돼서 흐른다. 그리고 광역시는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상승하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24년 올해는 두 가지 가장 키워드는 유동성의 기환과 공급 부족이더라. 그래서 올해 24년 유동성의 기환, 뭐 금리가 이제 뭐 떨어지고 다시 시중에 돈이 좀 풍부해지는 시기가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공급 부족은 전반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막았기 때문에 공급이 매우 부족한 게 지금 향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제외하고 지방 도시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모습입니다. 자, 역시 파란색은 매매가고 빨간색은 전세가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들보다 더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일치해서 움직이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죠. 지방 주요 도시들도 정리를 하면 지방 도시는 특히나 더더욱 매매가가 전세가가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는 매매가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지방과 지방광역시들은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수도권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기간이, 많은 기간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24년 올해 전세가의 흐름은 어떠할지, 그리고 24년에 전세가를 움직일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24년 부동산 키워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전세가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의 기환입니다. 네. 자, 22년과 23년 급락과 그 24년 일부 지역을 회복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였죠. 22년과 21년, 22년, 23년이 유동성이 전국에 집값을 집어삼킨 기간이었습니다.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뭐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그냥 다 흡수시켜버리고 그냥 돈의 양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모습. 하지만 유동성의 기환, 올해는 금리 정점론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에 의해서도 올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죠. 14년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한 해일 확률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우리 23년 급락하던 부동산 시장을 일부 특정 상품들 위주로 크게 많이 회복하게 만들었던 게 보금자리 특례론, 약 37조의 규모였죠. 그리고 지금 24년에 또 한 번의 이게 수도꼭지를 열어주는 것이 신생아 특별대출입니다. 자, 이제 뭐 시행이 되고 있겠죠. 또 하나는 미연준 의장의 파월이 그렇게 강력하게 아직 이 미국 금리를 내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외치던 의장 파월까지도 금리 인하를 24년에는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이 매우 안정된 모습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 2%대까지 벌써 진입을 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중금리는 우리 기준금리보다 선반영되고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뭐 주담대를 비롯해서 많은 시중금리, 시장금리가 먼저 선반영해서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4년에 첫 번째 핵심인 유동성의 기환, 유동성이 돌아오고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세의 기환입니다. 우리 지금 서울과 지방광역시 그리고 지방도시들이 전세가가 상승할 때 매매가는 어떠했고 전세가가 하락할 때 매매가는 어떠했는지 살펴봤죠? 대부분이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올해 전세의 기환, 전세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22년 전국의 전세가가 서울부터 지방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죠. 급격한 유동성 회수가 모든 이런 전세 가격의 하락을 급락을 가져왔죠. 전세가가 뭐 일부 지역들 위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아직은 저렴하다는 겁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수요가 지금 여전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비용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세로 많이 이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월세 가격은 상승하고 전세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22년 말, 23년 초를 기준으로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전세 공급은 81%가 민간이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민간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은 이런 다주택자가 투자로 집을 사서 그 집을 전세로 내놓는 매물이 거의 80%에 달하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지난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 1%의 취득세를 거의 최고 13.2%까지 올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의 손과 발이 꽁꽁 묶여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축의 매물을 사서 전세로 내놓는 매물이 매우 부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가 풀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기축의 매물이 전세로 나올 확률이 매우 부족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24년도 취득세를 중과를 풀기 전까지는 신규 전세, 기축의 전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시기가 될 확률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지금 착공, 준공, 인허가,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죠. 그러면 22년, 23년 이런 분양 물량들, 인허가 물량들이 급감한 것은 24년, 25년, 26년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입주는 제가 보기에 28년도, 제가 건설회사를 17년을 근무를 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한 제가 봐서는 28년도 입주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지금 24년도 부동산의 핵심은 유동성의 기환, 이제 금리가 다시 낮아질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서 시중의 돈이 조금씩 더 풀리는 시기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매매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세가가 크게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의 기환, 23년도 보금자리 특례론으로 37조 규모의 돈을 풀었고, 그리고 24년도 지금 시작되었죠. 이제 27년도 27조 원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또 풀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올해는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그 이전에 패드의 3인자 뉴욕 연은 총재도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먼저 이렇게 뉴스 보도로 계속 나온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세 공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81%, 그리고 공공과 기업이 약 20% 정도인데요. 자, 이 개인은 우리 같은 투자자가 기축의 매물을 사서 전세를 내놓기 때문에 그때 전세가 나오는 건데, 지금 취득세 중과가 아주 여전하죠.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기축의 전세 매물이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 모두 전세를 선택하는 비중이 매우 많이 줄었다가 재작년 12월, 올해 23년 초를 기점으로 다시 전세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가 유리한 시기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월세 수요에서 전세 수요로 수도권, 지방, 서울 모두 이렇게 큰 폭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22년 아파트가 급락하고 작년 1월 달에 보금자리 특례론 바탕으로 지금 보시면 특정 상급지의 특정 상품 위주로 급락했던 가격이 많이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2년 급락했다가 고점 박스권까지 다시 회복했고, 그리고 어느 아파트는 지금 이렇게 중간 박스권 정도까지만 회복했고, 가치에 비해서 심리가 더 얼어붙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호가들이 좀 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전세가 상승이 큰 폭으로 일어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중심지에 많이 회복한, 23년도 많이 회복한 좋은 아파트보다 입지는 괜찮으나 구축이거나 또는 조금 입지는 부족한 뭐 1.5군 미만급, 2군급, 2.5군급들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이런 차이가 작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위주로 반등할 확률도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23년 한 해 서울과 수도권은
이런 상품성이 매우 좋은, 입주화 상품성이 매우 좋은 상급지 아파트들이 많이 고점 박스권이 회복했다면 그 이하의 아파트들은 지금 중간 박스권이나 저점 박스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한 해 전세가가 많이 차오른다면 이렇게 전세가가 크게 차오르는 실거주장의 장세로 부동산이 상승할 때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좀 적은 이런 서울과 수도권의 외곽 지역들, 그 외곽 지역들 중에서도 뭐 역세권, 오래된 좀 약간 오래된 구축들이랄지 또는 입지가 양호한 기축들이랄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방광역시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아주 좀 새 것들, 분양권 위주들, 1군급들 또는 최소 1.5군급들 위주로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 지방의 1군급들, 1.5군급들이 좀 많이 회복하면 그 이후에 뭐 기축의 아파트들, 올해 전세가가 차오르는 거 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24년 올해 한 해 부동산 가격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살펴봤고, 올해 한 해 전세가가 많이 오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한 해 부동산 가격이 전반기는 조금 힘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매우 좋은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전세 에너지가 큰 폭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중요한 이 포인트를 살펴드렸으니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 좀 열심히 하시고 임장도 좀 열심히 다니시고 하시면서 올해는 내 집 마련도 꼭 이루시고 그리고 투자로도 꼭 한 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